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저는 올해로 6년째 강원도 평창의 귀촌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100% 만족한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뻥이겠죠. 빡세고 힘든 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개인적으로 제가 스스로 평가했을 때 저 정도면은 시골에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을 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물론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이 힘든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고군분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아보니까 시골에 맞는 사람이 있고 시골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희한하게 서울이 고향이고 서울에서 평생 살았는데 시골에 아주 적응을 잘했어요. 태생이 촌놈인가 봐요, 원래 제가.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시골에 오면은 반드시 후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제가 봤을 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은 시골에 오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시골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 젊은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시골에 있는 젊은 분들은 뭐 귀촌한 분들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태어난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 아주 오랫동안 서로 알던 사이예요. 그 소수가. 얼마나 그 관계가 끈끈하겠습니까? 도시에서 귀촌한 사람이 그 관계를 삐짓고 들어가서 나도 그 관계에 들어간다?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도시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사람들과 아주 잘 어울리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소수인 것 같아요. 소수. 저와는 좀 달리 나이가 들어서 한 은퇴할 즈음에 시골에 내려오시는 분들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 분들 중에 시골에 내려가서 내가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겠다, 그런 분들이 많을까요? 뭐 제 추측이긴 하지만 대부분 그냥 나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평온하게 살고 싶어, 그런 목적으로 내려오시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더 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시골에 내려오면 내가 외롭다고 해서 도시에서 자주 만나던 친구들을 당장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에 있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려고 해도 시간과 약속을 잡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 분을 많이 만나본 건 아니지만 시골에 내려와서 처음에는 와 좋다 하시다가 너무 쓸쓸해, 너무 외로워, 친구들 보고 싶어, 급기야는 나 너무 우울해, 이렇게까지 빠져드는 분들이 계세요. 도시에 살면 매일 점심때마다 친구들 만날 수 있잖아요. 제가 보면은 저희 부모님 세대가 매일 점심마다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드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이 익숙하고 그런 생활에 만족감이 크신 분들은 시골에 오면은 외롭고 우울해서 미칩니다. 여러분, MBTI 성격 유형 검사라고 들어보셨죠? 그 검사의 첫 번째 항목이 I하고 E, 내향성, 외향성인데요. 왼편에 있는 I, 내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인트로버티드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축적하는 사람이래요. 혼자 있을 때 막 에너지를 축적해서 사람들과 있을 때 그 에너지를 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이 외향성은 익스트로버티드라고 하는데 사람들과 있을 때 에너지를 막 축적하는 사람이래요. 혼자 있을 때는 에너지가 다운되겠죠. 저는 제가 평생 외향적인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요.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뭐 임장을 갔을 때 거기 사시는 분들과 대화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외향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설명을 듣고 보니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혼자 일할 때, 혼자 공부할 때 에너지가 막 쌓이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에너지가 막 가라앉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꼭 친구를 만나야 한다는 이런 느낌도 없고요. 제가 좀 이상한가요? 그런데 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저를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창에 놀러 오겠대요. 제가 그래서 몇 번은 받아줬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놀러 오는 거 받아줬고 두 번째 또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절대 안 된다고, 오지 말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즐기고 외로움을 별로 느끼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시골에 좀 잘 맞는 성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자연이 재미없는 사람도 시골에 오면은 후회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도시에 사는 게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시골에 왔거든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막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가족이 도시에 살 때 가장 많이 다니던 장소는 서울랜드입니다. 연간 이용권을 끊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서울랜드에 거의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었고 아이들이 좋아해서 자주 갔는데, 서울랜드를 안 가는 날에 보통 갔던 데는 백화점, 마트, 쇼핑몰, 또 백화점, 마트, 쇼핑몰, 아이들과 놀이터도 많이 다니긴 했는데, 특히 비 오는 날에는 야외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실내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데 저는 백화점, 마트, 쇼핑몰이 너무 지루했어요. 그래서 그 지루함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시골에 왔는데,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야, 시골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고 더 지루하지 않냐? 그게 뭐가 재밌냐? 제 말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골에 오면은 반드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시골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틀과 제약이 없고 많은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재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몸이 하나가 모자랄 정도로 아주 다이나믹하게 살고 있거든요. 심지어 저희 막내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둘이었으면 좋겠대요. 하는 말이, 일하는 아빠 하나, 자기랑 놀아주는 아빠 하나, 이렇게 둘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아이들도 나름대로 자기 시간을 채워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에 살았다면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 뺑뺑이 돌고 집에 늦게 올 거 아니에요. 물론 시골에도 그렇게 사는 애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학교 딱 끝나면 집에 와서 자기 시간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로 채워가면서 생활을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많이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바쁜 것도 있겠죠. 제가 주변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시골에 와서 하는 활동을 보면은 대부분 정원 관리하고 마당 관리하고 텃밭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시더라고요. 아마도 그분들은 그게 너무 재밌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분들 말씀으로는 시골에 오지 않았다면 그냥 도시에서 매일 똑같이 식당 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쇼핑하고 그런 지겨운 인생을 살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그런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하신 분들은 시골에 오면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스스로 채우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 거예요. 분명히 후회하겠죠. 세 번째는 돈 준비, 경제적인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시골에 오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스스로 판단했을 때 자기가 외로움을 잘 타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도시 생활에 너무 지루함을 느끼는 분들이 자연에서 살고 싶은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라면 시골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한 노후 자금이 있어야지 시골에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골에는 일자리가 있을까요? 도시보다는 확실히 일자리가 적은데, 시골은 제가 봤을 때 일자리가 있는 시골과 일자리가 없는 시골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일자리가 있는 시골은 도시 사람들의 관광 수요가 많은 시골이고요. 일자리가 없는 시골은 관광 수요가 전혀 없는,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그런 시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살고 있는 봉평은 관광 수요가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있는 편입니다. 저도 이사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주말만 되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하나로마트가 그냥 터져요. 관광객들이 찾아오니까 그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체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비스업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업체들에서는 사람을 항상 구해요.
당근마켓에 가면은 그 구인 구직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항상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젊은 분들은 저희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처럼 관광 수요가 꾸준히 있는 곳에는 귀촌을 해서 취직하고 일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시골에 와서 뭐 홀서빙하고 설거지하면서 뭐 그런 일을 하면서 살라고 오시는 분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귀농귀촌이던 오도 이촌이던 하기 위해서는 여유 자금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크게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이 경제적인 준비가 안 되었는데 전 재산을 투자해서 시골에 집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지, 이렇게 너무 과장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돈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시골에 온 것을 굉장히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겠죠. 큰일 납니다. 제가 봤을 때 비슷한 유형이 시골에 집을 질 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짓는 경우예요. 우리 경매물건을 보다 보면은 그런 경우를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왜냐면은 집을 지으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집 짓는다고 해서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시골 사람들은 집 지을 때 대출 받아서 집 지어도 돼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이미 시골에 생활 터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도시에 사는 분들이 갑자기 시골에 집을 짓는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짓는다? 그리고 시골로 이사를 온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정말 대책이 없는 잘못된 결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이 들어서 시골에 오실 분들은 오시기 전에 기존 대출을 다 상환하시고 여유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시골로 오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도시에 아파트가 하나 있다면은 아파트 비싸게 팔고 그 돈으로 집 짓고 여유 자금 한 몇 억 정도 들고 있다면 충분히 시골에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